안녕하세요. 인터넷 가십거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요약의 특성상 줄임말을 쓰겠습니다. 1. 헬스장 등록. 2. 모르고 여자 탈의실 들어감. 3. 여자 있음. 4. 놀라서 바로 튀어나옴. 얼굴 못 봄. 이후 확인한 바로 여자분도 제 얼굴은 못 본 상태. 5. 같이 간 동료에게 상황 설명. 6. 뻘쭘하게 운동. 7. 카운터 직원 와서 면담. 8. 실수 인정하고 사과의사 밝힘. 9. 상대가 대면하기 싫다고 말함. 10. 전화든 문자든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의사 재차 밝힘. 11. 헬스장 측에서 따로 연락 준다고 함. 12. 연락 와서 나의 회원 등록 취소를 원함. 13. 수긍하고 환불 조치 진행. 14. 얼마간의 시간이 흐름. 15.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만간 연락할 거라고 언질. 헬스장 측. 16. 씨발. 이상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죠. 가해자이고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6개월 장기 등록해놓고 첫날부터 변태짓 하려고 했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이쪽이구나 하고 들어갔던 문이 여자 탈의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나와서 보니 작게 로고가 붙어있더라고요. 존나 잘못한 건 맞는데 또 존나 억울한 건 또 왜일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후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1. 경찰 조사 진행. 진술서 작성.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맞으나 고의가 아니었음을 일관적으로 주장. 워낙 애매한 사건이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는 답변. 2. 검찰로 사건 송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 여기서 대략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3. 검찰 수사관에게 조사받음. 오늘 3에서 1. 워낙 애매한 사건이라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3에서 2. 그러나 워낙 심각한 사안이다. 성범죄 관련. 3에서 3. 결론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 성교육 프로그램 이틀 정도 이수하고 다른 처벌 없이 끝내는 걸로 하자. 기소유예. 3에서 4. 전과가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 정도로 끝내는 거다. 이거 많이 봐주는 거다. 3에서 5. 내일 21일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지 법정에서 다툴지 선택하고 전화달라. 4. 기소유예 vs 법정 싸움. 4에서 1. 기소유예죄 고의성을 인정하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외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고의성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는 깔끔하게 의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가 끝나더라도 민사로 진행 가능.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지만 눈 딱 감고 일부러 했다고 인정하고 증언하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다. 4에서 2. 법정 싸움. 검사를 상대로 싸우려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필요. 인근 변호사 사무실 2군데 들려본 결과 평균 시세 선수금 550만원 플러스 승소했을 시 330만원 추가는 880만원 승소했을 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죄, 타이틀 이외 금전적 보상 전혀 기대할 수 없음. 무고죄 등 성립 안 됨.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서 아니라고 법정 싸움까지 했지만 패소할 경우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됨. 비용 및 회사에 끼칠 영향.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검색 좀 해보니 진짜 여자 화장실 몰카범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받아내려고 변호사 쓰더라고요. 실제로 받아내기도 하고 단순 더하기 빼기만 해보아도 이런 경우 승소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건 멍청한 짓이겠죠. 변호사가 그러대요. 성범죄의 경우 아무래도 남자가 불리하다고? 이거 잘해봐야 50대 50이라고? 근데 해보려고 합니다.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표지판을 인지 못하고 실수로 들어간 게 맞는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이라니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엉망이라고 해도 아무리 날고기는 검사나으리라고 해도 내가 고의로 하지 않은 걸 고의로 입증할 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하지 않았으니까요. CCTV를 돌려보고 별지랄을 다 해도 제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이 진실이니까요. 당장 1000만원 가까이 드는 돈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게 남아있는 명예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천리포 수목원에 갔을 때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줄을 서 있던 아주머니 4분이 생각이 나네요. 여자 화장실이 꽉 차서 그렇다고 총각은 신경 쓰지 말고 볼 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뻘쭘해서 그냥 나왔어요. 많이 씁쓸했습니다. 엄연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누구는 성범죄자가 되고 누구는 허허거리면서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라이어 형님들 술을 먹건 안 먹건 남녀 구분되어 이용하는 공공장소 들어가실 때에는 제 사연을 떠올리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전 좆되고 있습니다. 하하 저 이름도 족같은 죄명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더라고요. 얄짤없습니다.
실수건 뭐건 한순간에 성범죄자 돼서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신상 제공해야 할지도 몰라요. 허허허 악법도 법이라지만 씨발 진짜 너무하네요. 키키키읒 여장하고 탈의실에 숨어서 기다리는 놈이랑 실수로 들어갔다가 튀어나온 놈이랑 같은 혐의의 최소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키키키키키키읒 다른 것보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참 씨발 못났구나. 왜 그런 병신같은 실수를 해서 이 나이 처먹고 부모님 속을 썩이고 있나. 이런 생각에 그냥 잠이 안 와요. 오늘은 억울한 마음 정달에 확 풀었고요. 내일부터 침착하게 대응해야죠. 변호사 선임부터 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신 라이어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든 과정이 끝나면 후기 한번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느끼는 고통은 부디 피하셨으면 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아마 관련해서 마지막 글이 될 듯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쯤엔 불기소 이후 처분서 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제 일처럼 걱정해주신 라이어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 겪으면서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진심으로요. 쪽지 주신 분들 일일이 감사의 답장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너무 경황이 없었다는 변명밖에 못하겠네요. 일이 일단락되었으니 몇 글자 더 적어보려 합니다. 샵 피해자 여성분에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 실수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나고 나서도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사건 발생 후 9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신 점은 조금 의아합니다. 경찰의 말로는 가해자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라고 말씀하셨다던데 저는 당신에게 연락할 어떤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헬스장 측에서 제 회원 자격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특성상 수치심 때문에 본인 신분을 밝히길 꺼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쯤 제가 무죄라는 통보를 받으셨겠지요. 이에 불복하고 법정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남은 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검찰에 항고하는 것인데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원했던 유일한 물증인 CCTV도 사라진 마당에 당신이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진실을 왜곡할 만한 증거가 있을 리가요? 혹시라도 사과 이외에 다른 걸 원하신다면 그 부분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은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미 당신의 수치심을 상해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당신의 헐벗은 옆모습을 본 대가로 저 또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처음부터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마음과 울분이 뒤섞여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드리고 있네요. 샵 헬스장 담당자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이 시벌려나 내가 사건 일어난 날 내가 일부러 들어간 건지 CCTV 확인해보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외쳤건만 CCTV는 왜 날려먹었어? 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이었다고 샹년아. 계속 나를 성범죄자 취급하는 개소리 처하길래 내가 그랬지. 나는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라고. 왜 제대로 안내는 안 해준 건데. 내가 첫날 운동복 어디서 가져가냐고까지 물어봤잖아. 6개월치 장기 등록한 회원이면 붙어서 이용 안내 정도는 해줘야 하잖아. 일 벌어지고 나서 너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웃긴 일이라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시설물 관리자면 기본적인 건 하고 나한테 지랄해야지. 네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은 회원권 말소시키고 사건 이후에 여자 탈의실 안내고짐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 덕분에 형사가 보여준 현장사진에는 존나 누가 봐도 여자 탈의실이더라. 이렇게 빤히 안내 표지판 붙어있는데 왜 들어갔냐고 추궁하더라. 이 시발려나.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있다고 분명히 전달하기는 했냐.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처했길래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여서 신고했다는 말이 나오냐. 네가 면피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이 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아갔어. 개녀라. 넌 시발 두고 봐라. 내가 불기소 이후 처분서 나오면 그 다음 스텝 밟을 테니. 이미 700을 썼는데 그 이상은 못할 것 같냐. 변호사 말로는 니네도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다고 하더라. 기다리고 있어. 시발. 샵. 경찰관에게 다른 건 모르겠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나는 나한테 불리한 진술도 진실이라서 다 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해해줄까봐. 근데 CCTV 다 확인했다고 왜 거짓말했어요. 이 시발 새끼야. 변호사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사건 발생 9일 만에 밀려서 지워졌다며.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영상을 다 확인했다고 말한 이유가 뭔데 개새끼야 귀찮았냐? 아니면 나나 엿먹여서 실적 올리려고? 안 그래도 피해자가 9일 만에 신고했다고 하던데 이런 쪽을 수사하는 게 맞지 않냐? 유일한 물증인 CCTV가 없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신고를 했다. 이거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더 나가면 터무니없는 음모론 같아서 그만할란다. 됐고 시발 다신 얼굴 볼 일 없는 경찰 새끼야. 일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퇴샵. 검찰 수사관에게 뭐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일이니까요. 고압적으로 굴었던 것도 수사 과정에서의 스킬이라고 이해할게요. 근데 이렇게 돈만 쓰면 그냥 해결되는 일이었어요. 기소유예 처분 받으라고 꼬실 때는 언제고 변호사 붙으니까 무혐의라네요. 업계가 원래 그런 겁니까? 관행인 겁니까? 어느 쪽이든 존경받을 만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을 모른다고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그거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그래도 CCTV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해줘서 그거 하난 고맙네요. 비교적 양심적인 아저씨야. 샵. 변호사에게 일단 일이 잘 해결되어서 좋네요. 애써주신 점은 고맙습니다. 근데 처음에 당신 선임료 500에 성공사례금 1500 불렀잖아. 아주 개 호구로 봤냐? 씨발람이 진짜. 억울한 사람 도와주진 못할 망정 존나 맛집이 열렸지 아주 이런 일로 700 털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2000을 불러. 이 개새끼 그리고 너한테 700만원 한 큐에 입금한 고객 전화번호는 저장해놔야 하는 거 아니냐 부재중 찍었더니 전화에서는 전화하신 분이요 물결표 이지랄하고 앉았어 개새끼가 속이 타서 매일 전화 좀 했기로써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귀찮아하네. 이래서 입금은 나눠서 넣어야 하는 건데 시발. 여하튼 고생했어 개새끼야 샵. 회사 상사에게 내가 이 일 겪으면서 해결하려고 검찰청 갔다가 변호사 사무실 갔다가 그래 한 이틀 동안 8시간 정도 자리 비운 것 같다. 왜 그동안 손 놓고 월급 도둑 코스프레 하다가 혼자 일할라니까 좆빠지냐. 뭔 시발 윗사람 핑계대면서 휴무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개아리를 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서운하다고 얘기했지. 나 쉬는 날 출근할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자리 이석했다고 휴무 변경 얘기 나오는 거 족같다고. 내가 5월 들어서 반납한 휴무만 3개야 시발려나. 알잖아. 너 따박따박 다 쉴 때 내가 나와서 이거저거 카바쳤다고. 다 알면서 그러는 건 양심이 없는 거냐. 됐고 어디 가서 후배한테 존경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나중에 너한테 꼭 족같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그때 내가 웃어줄게. 개년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못난 놈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심정으로 정달의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 일을 둘러싼 인물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면 참 나쁜 새끼들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경찰, 검찰 다 섞였다라는 푸념이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진짜로 족같아요. 히히은 마지막으로 라이어 형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여성과 관련된 장소에서는 조심 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마치 여혐 일배충 같은 이야기라 말하면서도 참 족같긴 한데요. 이게 비좁은 지하철 같은 데서 여성의 신체에 닿기만 해도 충분히 고소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차별의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저같이 족같은 일에 더 이상 당하는 일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터넷 가십거리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